누우세요 누워. 여기 어디에요 지금? 환자가 응급이라서. 모든 사람 다 응급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환자가 많아요. 아 이거 위반 딱지 그거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죠.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좀 하루에 나온 게 아니고 며칠 좀 뭐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딱지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저랑 촬영하시기로 하신 혹시 기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좀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대구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고 나이는 56, 많이 먹었네요. 이름은 신성배라고 합니다. 벌써 한 19년 차 정도 되네요. 아, 구급차 기사님으로 계신 지가 예. 19년이 넘으셨다고요? 예. 엄청 오랫동안 지금 하고 계시네요. 3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50대 네. 보니까 시간이 그래 흘러갔네요. 그러면 오늘 진짜 옆에서 어떻게 좀 일을 해가시는지 네. 한번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거 뭐예요? 저희가 요 환자 이송하면서 네. 카메라에 나왔는 거를 저희가 이제 차용 차량이 많다 보니까 어느 차량에서 나오는 건지 확인도 하고. 아 이거 위반 딱지 그거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죠. 이게 지금-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좀 하루에 나온 게 아니고 며칠 좀 뭐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딱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만 좀 많이 나와요. 이 스티커 나온 거는 네.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면책을 받는데 대부분은 이제 면책 받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죠. 아 여기서 면책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환자분이 응급하기나 상태가 위급해서 이제 우리가 더 급하게 움직였을 때는 서류를 준비를 해서 양식을 다 챙겨가지고 환자분이 응급하다고 판정되면은 면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근데 면책이 대부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진짜 다 내면서 다니시는 거네요. 그렇죠. 안 내면은 요런 것처럼 나왔네. 요런 것처럼 이제 압류. 이거를 뭐 차를 네. 뺏어 가겠다 이건 거예요. 이제 차를 압류를 잡는다는 뜻에서 이제 용지가 날라오는 거죠. 저희들은 경찰보다 카메라 지키는 게 솔직하게 더 겁납니다. 아 카메라가 더 무서우시다고요? 예. 뭐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거리 나와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야 되는 거네요. 수고. 아 이게 뭐 예보가 없네요. 그냥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긴급 출동이네요. 예, 연락 오면 바로 움직이게 되는 거라서 신분증이네. 출동하실 때는 환자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게 미리 알고 가시는 거예요? 방금 콜 받은 거는 네. 심부전증이라고 심장 쪽에 네. 좀 이상이 있어서 연락 올 때 한번에 이제 급하다고 응급하니까 좀 빠르게 와달라고 얘기를 보통 이렇게 하죠. 이게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까 그 딱지 온 것처럼 또 딱지 끊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부전증이라고 일단 미리 연락을 받았지만 네. 막상 또 가보면 또 저희가 생각했는 것보다 조금 더 비응급일 수도 또 있고 그거는 도착해 봐야 환자분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웬만하면은 뭐 빨리는 가되 지킬 건 또 지켜가면서도 가는 편이죠. 근데 가실 때는 이게 한 분만 가시는 게 아니네요. 아니요, 항상 2인 1조입니다. 아 원래 2인 1조로 움직이시네요. 예. 특수구급 살아서 네. 항상 2인 1조입니다. 대구 동산으로 가신답니다. 상황 수고하셨습니다. 앞좌석에서도 이걸 다 볼 수 있네요. 뒷좌석 상황을. 원래 이게 녹화하도록 때가 있어요. 환자분 이제 뒤에서 네. 응급처치하는 거를 아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돼 네,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녹화하도록 때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네. 저거를 수시로 자주 보거든요. 혹시나 이제 환자분 상태가 뭐 갑자기 뭐 바뀔 수도 있고 케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미리 판단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좀 운전하면 제가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아 이게 운전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좌우 다 살펴야죠. 440이 여기 상황 잠시만요. 지금 다른 이송 중이라서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차 일단 그러면 내가 일단 들어갈게요. 지금 성동 들어가니까. 또 뭐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아, 예. 다른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 차량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지금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서 제가 또 바로 또 이송 조치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어려운데 안 돼가지고 환자분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가요? 아니 급해가지고 3, 4병원으로 왔어요. 아, 기사님들께서는 이렇게 딱 모셔다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될 일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 인계 다 해야 되고 그 있었던 병명이라든지 있었던 거 다 인계하고 아, 예.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다 다 드리는 드려야죠. 거예요. 예. 그게 저희 하는 업무니까. 지금 바로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저 산실로 바로 보내줄게. 왜 그대로 다시 또 모시고 나오신 거예요? 저희 3차 병원에서 지금 네. 진료가 안 된다고 하셔갖고 아, 지금 다른 2차 병원 알아보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리도 없고 여기서 진료를 봐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셔갖고 네. 아,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일어나나요? 네, 그렇죠. 자주 있어요. 병원 간에 연락이 되고 오면은 네.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오거나 급해서 와가지고 있으면은 뭐안 된다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병원에 여건이 되지만 환자를 진료를 못 보는 경우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없을 수도 있고 병상이 없다든지 침대가 없어서 인계를 못 받는다든지 또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른 병원에다 수습을 해서 이 환자분의 병명에 맞게끔 해가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저희가 웬만하면 또 찾아드리는데 뭐 최대한 노력을 또 다 해야 되죠. 나사렛병원 의료시대구에 보호자 연락 쳐주면 그 병원에서 안내를 한답니다. 6508 또 출발하면 되나요? 네, 다른 병원에 이제 2차 병원이지만 환자분이 수술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게 뭐 1차 병원, 2차 병원, 뭐 3차 병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네. 이 병원마다 이게 뭔가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구분 있죠. 3차 병원이라는 거는 제일 큰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 중에서도 제일 아, 크다고. 제일 큰 병원. 모든 과의 진료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병원이 3차 병원. 그 다음에 2차 병원이라는 거는 순종합 병원인데 병상도 많이 있고 진료 보는 과도 좀 많은 편이지만 모든 과가 다 있지를 않아요. 아, 3차 병원보다는 좀 덜한 작죠. 정도네요. 네, 그렇죠. 여기 메다기가 있네요. 택시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택시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보시면은 기본 요금이라는 네. 게 주행을 누르면은 기본 요금이 특수급자는 7만 원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렇구나.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네. 요거는 거리거든요. 이제 기본 요금 10km까지 7만 5천 원이고 10km 초과되면은 키로에 네. 1,300원씩 요금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뒤에서 보면 여기 보이도록 위치에다 설정해놨어요. 아, 저기 뒤에서 보면 이게 보이나요? 네. 아. 뒤에서 보면 보입니다. 우와. 예전에는 네. 좀 안 보이는데 네. 뭐 넣어놓기도 하고 안 키고 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 무조건 내 프렌드로 그냥 밑에는 뭐 움직이면 10km까지는 다 기본 요금 7만 5천 원. 환자 이송하는 일이 또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 또 환자분 모시는 거니까 그래도 신경 쓰고 좀 해야 되는 거. 웬만큼 또 사명감이 있어야 이게 네, 또 맞습니다.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요. 좀 깎고 계세요. 보호자 투입하시면 돼요. 보통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는 없네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네. 보통 요즘은 이제 사고 현장 같은 경우는 소방이라든지 경찰 쪽에서 미리 이제 연락을 받고 조치를 다 하는 119 거예요. 그 대원분들께서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렌 소리가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바뀌기도 하던데 이거는 안에서 다 조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뭐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바꿔주면은 상대가 이제 들었을 때 빨리 캐치를 하죠. 같은 소리로 꾸준하게 나가면은 받아들이는 게 옆에 있는 소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판단에는 그런 것 같아서 소리를 한 번씩 바꿔주고 합니다. 이게 뭐 누르는 게 있나요? 네, 여기 있죠. 앞에 보시면 네.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아, 요런 걸로. 지금 같은 경우는 갈 때 소리가 좀 바뀔 겁니다. 요 같은 소리로 가면 좀 어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바꿔주시는 거네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차 안에서 다른 차들은 이 소리가 지금 요 안에서는 크게 들리는데 상대방 차량에는 소리가 이만큼 크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소리 음질을 바꿔줌으로 해서 인식을 좀 더 빨리 하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보통 이게 출동 연락 같은 게 이 기사님께 직접 이렇게 연락 오시는 거죠. 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상황실로 연락이 가요. 사무실로 연락이 오시면은 배차를 받는 거네요, 기사님들께서. 직접 오는 거는 또 제가 가야 될 상황 같으면은 또 사무실에 상황실에다 얘기하고 제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다리 가만히 계시면 돼요.
여기 마비이셔서 잘 안 돼가지고 신발 신겨드리고. 이제 이렇게 철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옮겨드리고. 네. 휠체어도 가능하시면은 네. 또 휠체어 모셔드리고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출동 가요. 항상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좀 앞다투는 최전방에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항상 좀 보고 계시면 마음이 또 안 좋을 때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뭐 자식도 키우고 어른도 계시고 한데 특히 어린 애들은 보면 마음 많이 아프죠. 어린 애들은 한참 뛰놀 나이에 이제 태어나가도 얼마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많은데 보면 마음 아프죠. 4402 여기 상황실 여기 440이 가톨릭 가는데 환자분 상태 많이 안 좋고 산소 쓰고 계십니다. 환자분이 응급이라고 하네요. 아, 응급 환자라고 또 연락 오신 거예요? 연락 받았어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네요. 에서 4분 내에 도착. 한번 보세요. 뭐 지금 숨차요? 숨차요 지금? 그랬는데 왜 저랬지? 환자가 응급이라서. 모든 사람 다 응급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환자가 많아요. 저희가 보고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눈. 여기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요? 어? 지금 환자분이 바로 병원으로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안에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응급 환자더라도 이게 또 응급하게 요즘 또 바로 안 들어갈 되네요. 수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눈 뜨고 계세요. 눈 뜨고 계세요. 환자분. 이번에도 응급 환자라고 연락 온 거예요. 네. 아이고 이게 운전 실력도 보통 좀 실력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운전은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잘한다기보다 안전하게 잘하는 걸 또 선호해야 되겠죠. 환자를 태워야 되기는 차가 돼서 난폭 운전도 하면 또 안 될 뿐더러 또 차 흔들리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브레이크 밟는 것도 하나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차선 변경이라든지 뭐 급제동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운전을 또 오래 이래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반응하는 거죠 이제. 구급차 운행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던 거예요? 전에는 자동차 정비 쪽으로 했었어요. 정비하면서 개인차 운전도 좀 많이 했고 군대 있을 때 이제 경찰차 운전도 좀 했고 의경 나와가지고 긴급 차량을 많이 운전했는 편이죠. 운전하고 관련된 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이쪽이 저한테 접촉이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직까지도 운전에 대해서 뭐 힘이 들고 멀리 갔다 와서 피곤해서 뭐 하고 이런 건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께서는 뒤에서 이럴 때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가는 거지 거리도 보고 여기 적어야 되고 네. 어느 병원에서 어디 가는지 적고 얼만큼 남았나 이제 상황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저희 어디로 간다고 또 카톡방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직원분들한테 네. 회사에요. 상황도 보내주고 있고. 기사님처럼 이렇게 구급차를 좀 운행하려면은 뭔가 자격 조건 같은 것들이 좀 따로 별도로 좀 필요한 게 있나요? 예전에는 이게 긴급 자동차다 보니까 일종 대행 면허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일종 보통만 있으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 자동차 운전 교육을 받아요. 옆에서 이렇게 좀 운행하시고 환자분들 이동시켜 주시고 하시는 게 이게 진짜 필요한 직업이네요. 소방이 물론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원래 사실급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원래는 명칭이 민간구급차거든요. 민간 구급차가 원래 정확한 명칭이에요. 구급차가 아니고 민간구급차라고 있어요. 아. 민간구급차도 꼭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되고 실질적인 남들이 봤을 때 이 업이 뭐 수입이 참 많이 될 거다, 힘든 거 비해서 수입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입이요? 예, 회사 오너 입장에서 이 차 한 대를 움직였을 때 하루에 얼마 가기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쉬는 날도 물론 있기 때문에 한 달로 따졌을 때 제 생각에는 한 달에 못해도 1,000만원에서 1,500 사이로 찍어줘야 오너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운영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냐.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환자분이라든지 운행했었던 뭐 그런 날이 좀 있으실까요? 많죠. 많은데 한 서너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애기 이제 12살인가 제 기억에 12살로 알고 있는데 여자 애기가 하나 있는데 원래 머리가 안 좋아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네. 이제 머리 내수술을 받고
대구 지방에 집이 대구니까 대구로 왔다가 집에 있다가 집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119를 불렀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심정지가 와가지고 119가 도착해서 집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약간 호전이 보여서 이송을 해서 경대병원 도착하자마자 또 심정지가 또 와서 거기서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애기가 바로 원래 서울 삼성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이틀이면 더 있다가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인데 그날 이제 하도 이제 꼭 가는 날이 됐는데 힘들게 올라가서 밤에 좀 늦게 컴컴할 때 속도도 좀 많이 냈고 날씨 운전할 수 있는 조건도 참 안 좋았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서 이송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좀 호전이 돼가지고 대구로 왔는데 여러 병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갈 때 되면 또 전화가 오셔요. 와가지고 태아서 가자. 끝나고 나면 다시 집으로 가자. 그렇게 제가 좀 자주 모시고 다녔어요.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다녔던 마치 좀 있었는데. 전담해 주듯 되셨네요. 네, 괜찮아졌고 많이 좋아졌어. 이제 그래 이제 외래 진료 보는 것처럼 내가 다녔었는데 아기를 태워서 집에까지 인계가 끝나고 집에 안전하게 태워주고 나오는데 애기 아버지가 자기가 참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술인데 아, 술을. 네, 아, 그 고맙다고. 귀한 술인데 아끼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여러 번을 이렇게 애기를 태워서 이제 인계도 하고 쭉 이제 애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자신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그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뿌듯함. 야, 그런 게 너무 아쉽어서 아직도 있어요. 앞으로의 뭐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시다면. 정면이 없어요, 솔직하게. 정규퇴직이라는 게 없다 보니 네. 제가 뭐 몸 괜찮고 힘이 좀 받쳐준다라면은 아직까지 자부심도 있고 이 일에 자신감도 있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프지 않는 한 계속 하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구급차 이미지가 좋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지가 안 좋아서 싫어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지나치게 운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저도 모르게끔 또 그래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제 이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됐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뭐 구급차 타시는 분들은 믿고 타시고 조금 시끄럽게 울리더라도 소리가 좀 나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혹시나 안에 뭐 환자가 없을 때는 또 환자 태우러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너무 뭐 민간 구급차에 대해서 불신을 좀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지켜야 될 도리는 또 서로 지켜가면서 안전운행했으면 하는 바람. 오늘 인생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는데 편하게 잘 이끌어주셔가 오늘 또 재밌게 잘 촬영했는 것 같고 저 뭐 늘 하는 환자 이송업이다 보니까 또 저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었고 어제나 오늘은 똑같습니다. 즐겁습니다. 인생 스토리 화이팅!